안녕하세요. 제주도에 남편과 함께 카페를 운영하며 살고 있는 35살 여자입니다. 자상한 남편과 귀여운 딸아이, 우리 세 가족은 알콩달콩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제가 제주도에 내려온 지 7년 정도 되는데요. 사실 27살이 되던 해 조금 이른 나이에 이혼을 경험하고 제주도에 내려왔어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서 이혼이라고 할 것도 없지만요. 지금은 재혼해 믿음직한 남편, 그리고 사랑스러운 딸아이를 케어하는 평범한 가정주부고요. 동시에 20대 여성으로 쇼핑몰 피팅 모델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죠. 남들이 말하는 소위 연예인 뺨치는 외모이지만 원래부터 이렇지는 않았답니다. 원래는 체력도 좋지 않고 운동을 싫어했어요. 관심을 두지 않았죠. 먹어대기만 하는 통에 제 몸은 99에서 100 사이즈를 입을 정도로 몸이 뚱뚱했죠. 이를 악물고 다이어트를 해 건강한 삶을 살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에 내려왔는지 왜 밀어날 정도로 독한 마음으로 다이어트를 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금부터 제 인생의 큰 오점이기도 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해요. 저는 원래 서울이 고향이고 여느 집처럼 평범한 집에서 자랐어요. 공무원으로 근무하시는 아버지, 집에서 살림을 똑 부러지게 하는 우리 엄마. 엄마는 아버지와 자식들에게는 항상 따뜻한 밥을 먹여야 한다며 부지런을 떠셨는데 음식 솜씨도 좋아 이것저것 요리를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려서 몸이 약해 한약, 양약 등 안 먹어본 약이 없거든요. 어렸을 때는 힘없이 쓰러지기 일쑤였고 평소에도 힘이 없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몸의 원기 회복을 도와주고 기력 보충을 해주는 한약을 어려서부터 먹었던 탓일까요? 몸이 쉽게 붓고 살이 잘 찌는 체질로 변하게 되더라고요. 통통하다 못해 제가 봐도 뚱뚱했지만 그게 살아가면서 흠이라고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사람들의 시선을 아예 의식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저도 사람이니깐요. 그 일이 있은 후에는 생각이 바뀌게 되었죠. 시간이 흐르고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 목전을 앞둔 어느 날이었어요. 엄마와 장을 보러 동네 마트를 다녀오던 길에 저는 극심한 복통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서둘러 119에 전화를 하셨고 그 길로 응급실로 갔죠. 이런 통증이 있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참았습니까? 엑스레이나 초음파상으로 볼 땐 담석증과 급성 충수염이 의심되네요. 조금만 늦었어도 복막염으로 응급수술할 뻔했네요. 수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 번도 아픈 적은 없었어요. 그동안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너무 아팠는걸요. 다른 이상은 없는 건가요? 큰 문제는 아니죠. 그대로 둬봤자 좋을 것도 없고 2가지 경우가 한 번에 올 수는 있지만 초음파로 봤을 때 이 정도면 큰 편이에요. 아주 심각한 건 아니지만 어차피 수술해야 됩니다. 우선 진통제 놔드릴 테니 조금 버텨보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봅시다. 그렇게 다음날 오전 9시쯤 저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 후 2주 정도를 병원에 입원했어요. 수술을 하며 컨디션 회복이 잘 되지 않아 여러 검사를 받았는데 결과가 조금은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초고도 비만인데다가 몸의 염증 수치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면역 수치는 현저히 낮아져 있는데 이대로라면 면역 체계가 무너져 어떤 병에 걸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어요. 생각보다 많이 심각하네요.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고 나면 운동도 하셔야 해요. 비만이 결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더 심해지면 비만 질환으로 병원에서 살아야 할 수도 있어요. 약 처방해 드릴 테니 꾸준히 복용하시고 힘드셔도 운동하는 습관을 기르세요. 제가 뚱뚱한 건 이미 모두가 아는 사실이었지만 그렇게 심각한 상태인 줄 몰랐거든요. 저는 상당한 쪽팔림과 충격을 받았습니다. 퇴원 후 처방받은 약 그리고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15kg 정도를 어렵사리 감량했어요.
정말 운동을 싫어했지만 죽지는 말아야지 하는 생각에 이악 물고 버텼거든요. 날씬까지는 아니지만 남들이 말하는 통통한 몸을 갖게 됐죠. 그렇게 조금씩 건강관리를 하며 회사에 취직도 했습니다.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정말 예쁘고 몸매가 좋은 여자들이 많았어요. 딱 붙는 옷, 직장을 다니며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꿔본 정장핏, 모델 같은 사람들, 44에서 55 사이즈의 적당한 굴곡을 가진 몸매는 저에겐 그림의 떡이었습니다. 매번 옷을 살 때면 빅사이즈로 사야 해서 여러 사이트를 찾아보고 겨우 몸에 맞는 옷을 구매할 수 있었죠. 점점 자존감을 잃어갈 때쯤 운동을 취미로 삼아보자 생각해 회사 내 등산 동아리에 가입했어요. 격한 운동을 싫어하고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등산은 조용히 잘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회사 일로 지친 몸을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힐링할 수 있기도 하고 운동도 하고요. 등산 동아리에 가입한 이후에도 저만 덩치가 커 보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딱 붙는 옷, 색색의 예쁜 등산복을 입지 못한다는 사실에 우울감만 더 커져가고 있었거든요. 등산을 하다가 맨 뒤에서 처져도 동아리 회원들이 잘 챙겨주었는데 점점 지쳤는지 관심 받게 날 무렵 마케팅팀의 한 직원이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그게 바로 전 남편이었습니다. 저에게 물을 건네며 힘들지 않냐며 같이 올라가지 않겠냐고 손도 잡아주고요. 그것을 계기로 연락처를 주고받아 점심시간에 같이 식사도 하고 커피도 마시며 가까워졌어요. 제가 평소에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데 운동이 너무 어렵다며 고민을 이야기했죠. 그때 고맙게도 전 남편은 용기를 북돋아주고 싶다며 운동을 해보고 싶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퇴근 후 같이 헬스장을 끊어 한두 시간씩 같이 운동도 했고요. 더욱 사이는 가까워졌고 저희는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죠. 남편은 키도 훤칠하고 수려하게 생긴 외모에 정장이 잘 어울린다는 말 그대로 엄친아 스타일이었습니다. 회사에서도 여직원들이 수도 없이 대시를 할 정도로 인기 있는 남자였거든요. 저와 사귀고 나서도 저의 못생긴 외모나 저희를 쳐다보는 주변의 시선 따위는 의식하지 않았고요. 우습지만 회사에서 비밀 연애가 들통나 생긴 별명은 야수와 미남 커플이었어요. 저는 저만을 위해주는 남편의 다정다감하고 따뜻한 마음이 좋았어요. 어쩌면 제가 바랬던 것일지도 모르지만요. 위로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1년 정도의 연애 기간 후 저희는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시아버지는 몇 년 전에 돌아가셔서 시어머니 혼자 살고 계셨는데 저를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정확히는 제 외모가 마음에 들지 않으셨던 거죠. 너 그 몸으로 아이나 제대로 낳을 수 있겠니? 다이어트를 좀 해야 되지 않겠어? 그래야 나중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엄마, 면전에 대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뚱뚱하면 애도 못 가져? 열심히 운동하고 우리끼리 알아서 할 테니 신경 끄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도 스트레스야. 스트레스 받으면 더 힘들잖아. 그러니 그만해요. 남편이 그런 게 뭐가 중요하냐며 우리끼리 알아서 하겠다고 중간에서 채비를 해주었어요. 서로 난감한 상황이었지만 남편 덕분에 무사히 모면할 수 있었죠. 결혼식을 올린 뒤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 살았는데요. 어느 정도 돈을 모아 대출을 껴 작은 평수의 아파트를 마련하게 됐습니다. 제 친구들과 남편의 직장 동료들을 불러 집들이를 하기로 했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분위기가 무르익다 보니 술이 모자랐어요. 저는 잠시 집 앞 마트에 다녀온다고 하고 옷가지를 챙겨 나갔죠. 지갑을 두고 와 다시 집으로 올라갔는데 현관 앞에서 그대로 멈출 수밖에 없었어요. 술이 조금 들어간 상태고 늦은 시간이어서 제 친구들은 먼저 집으로 갔고요. 남아있는 남편 친구들이 대화를 하는데 화가 나기보다는 비참한 기분이 들었거든요. 야, 도영아, 이제 좀 솔직해져봐. 재수씨도 없고 우리끼리 있는데 너 마음에도 없는 결혼하고 지금 이 생활 만족하냐?
솔직히 재수씨 착한 거 빼면 볼 거 없잖아. 뭘 보고 결혼했어? 맞아. 너 지은이한테 거하게 차이고 나서 복수하고 싶어서 결혼한 거 모를 줄 알아? 그리고 솔직히 지금 애도 없는데 마음도 없으면 온전하겠냐고. 요즘에 이혼이 흠도 아니고 할 수 있을 때 하는 게 좋다고 본다 나는. 야, 너희들은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그래도 미정이 심성이 착하고 고운 애야. 외모가 뭐가 중요해? 잘 살면 그만인데. 그리고 여기서 지은이 얘기가 왜 나오냐? 조심 좀 해. 말 나온 김에 조금 더 솔직해져 봐. 너 솔직히 지은이 아직도 못 잊고 있잖아. 아직도 연락하고 지내는 거 다 알아. 준규가 그러더라 임마. 결혼한 놈이 전 여자친구한테 미련 남아서 연락하는데 보기 좀 그렇다고. 그래, 그건 애들 말이 맞아. 결혼한 놈이 다른 여자랑 연락하는 게 말이 돼? 더군다나 그 여자가 전 여친이면 더더욱 안 되지. 너 재수 씨한테 미안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정리를 하긴 해야지. 지은이를 정리하던 재수 씨를 정리하던 그건 너의 몫이니까. 저는 남편과 친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당장이라도 소리를 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꼴이 우스워 보일까 눈물이 나오려던 걸 꾹 참았죠. 아무런 내색도 하지 않으며 지갑을 두고 왔다며 황급히 자리를 빠져나왔죠.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공원에 앉아 펑펑 울다 겨우 마음을 진정시켰고요. 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제가 뚱뚱한 건 알았지만 그것 때문에 상처받은 일은 없었거든요. 하지만 이번에는 정말 비참하고 제 자신이 초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느라 힘들었지만 어쨌든 술을 사들고 다시 집으로 들어갔답니다. 며칠 뒤 집들이가 끝나고 아직도 전 여자친구를 못 잊고 있나 하는 생각에 저는 하루라도 편히 잠을 잔 날이 없었어요. 이 사람이 결혼을 정말 후회하고 있나 하는 생각에 걱정도 되고 불안했거든요. 꿈을 꾸면서도 전 여자친구를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었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남편이 잠든 틈을 타 휴대폰을 확인하게 되었죠. 평소 휴대폰을 잠그지 않아 휴대폰을 살펴보는 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전화 기록과 메시지를 살펴보는데 전 여자친구와 주고받은 연락이 그대로 있는 게 아니겠어요? 지은아, 내가 다 잘못했어. 한 번만 만나서 다 이야기할게. 내가 너한테 복수하고 싶다는 생각에 홧김에한 결혼이라는 거 알잖아. 정말 사과하고 싶어. 나랑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 5분만이라도 시간 내줘. 난 너밖에 없어. 너 지금 그 결혼 생활 만족해? 내가 그렇게 하면 돌아갈 줄 알았니?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 지금 나 불륜녀 만들려고 작정했니? 이거 완전 미친놈 아냐. 그 어떤 말을 해도 나는 너밖에 없어. 내 마음 알잖아. 나 너 아직도 많이 사랑해. 결혼도 후회하고. 정말 미안해. 내 마음을 다시 받아줄 수 없겠니? 대충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외간 여자가 가정이 있는 남자와 저런 내용의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도 웃기지만 더 웃긴 건 남편이 저런 말을 듣고도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모조리 캡처해 제 휴대폰으로 전송했어요. 조금이라도 증거를 모아두어야 했죠. 이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지만 그게 최선이라 생각했어요. 물론 남편의 휴대폰에서는 저에게 보낸 흔적을 지웠고요. 혹시나 해서 사진첩도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여자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 여자의 번호는 내 짝꿍 하트로 저장되어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휴대폰을 보면 볼수록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커져갔지만 우선 아무렇지 않은 척하기로 했어요.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날 휴대폰을 통해 알아낸 그 여자 번호로 연락을 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 좀 하자고. 다음날 연차를 내고 그 여자를 만나러 집 근처 카페로 향했죠. 카페에 먼저 도착해 언제쯤 오나 생각하던 찰나에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에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 여자가 제 앞으로 당당하게 걸어오더니 다리를 꼬며 앉았어요. 안녕하세요. 생각보다
더 평범해서 놀랬네요. 이렇게 갑자기 만나자고 하는 걸 보니 우리 만나는 거 도영이는 알아요? 아, 그 전에 빈 껍데기 남편이랑 사는 거 만족해요? 네? 빈 껍데기요? 말 함부로 하지 말아요. 과거가 어찌됐든 지금은 법적인 내 남편이에요. 무슨 권리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의외로 성깔 있으시네. 도영이 눈이 이렇게 낮은 줄 몰랐네요. 당신을 사랑한다는 그 말 진짜인 것 같아요? 아직도 나를 못 잊어 안달인데 평생 같이 살 수 있어요?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이 중요하지. 남편이 그렇게 연락해도 그쪽이 연락을 자꾸 받아주는 거 보면 그쪽도 무슨 속셈이 있나 봐요? 앞으로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으면 해요. 서로 사람답게 살자고요. 개념 좀 챙기고. 심란한 마음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려는데 시어머니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심상치 않으셨어요. 집에서 15분 정도 가까운 거리에 살고 계셔서 저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달려갔죠. 초인종을 누르자 금방 문을 열어주셨는데 표정이 너무 떨떠름해 보이셨어요. 예, 너 연차 써서 집에 있다길래 얘기 좀 하려고 불렀다. 너네 결혼한 지 벌써 몇 년째니? 왜 아직도 아이 소식이 없어? 남편이랑 시댁에 잘하면 뭐하니? 정작 중요한 며느리 도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너네 부부 맞니? 어머니, 죄송하게 생각해요. 저희도 노력하고 있어요. 그러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이제 자리 잡고 조금만 노력하면 되니까요. 그놈의 노력. 그러게. 내가 결혼 전부터 다이어트 하라고 하지 않았니? 내가 남자여도 너 보기 싫을 것 같다, 얘. 누가 그런 몸뚱이를 좋아한다니?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라고 말을 했는데 듣지를 않으니 원. 미련 곰탱이도 아니고 정말. 어머니, 그래도 말씀을 너무 그렇게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노력하고 있고요. 아이는 하늘이 점지해 주시는 거라는데 조급해봤자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해요. 사실 저희도 그렇게 급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저 그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쉬세요. 어머, 얘 말하는 꼬락서니 좀 봐라. 네가 드디어 미쳤구나. 너 내가 이런 말 했다고 기분 나빠? 그러게. 내가 진작에 하란 대로 했으면 이런 일도 없잖니.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봐라. 너의 그 뚱뚱한 몸을 누가 좋아하는지. 안 그래도 심란했는데요. 시어머니의 말을 듣고 제대로 빈정이 상해버렸어요. 남편에 대한 배신감과 그 여자에 대한 분노,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 찼고 저는 그날로 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저도 직장을 다니는 터라 주간에는 근무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새벽에 2시간 정도 일찍 일어나 스트레칭과 조깅을 했습니다. 퇴근 후에는 남편과 다니던 헬스장에 1:1 PT 이용권을 끊어 운동을 했고요. 남편은 제가 운동을 한다니 적극적으로 도와준다더군요. 거절할 이유가 없던 저는 건강관리를 한다는 명목하에 다이어트 한약과 온갖 영양제를 몸에 쏟아붓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약간의 성형을 했고 철저한 식단 관리와 운동을 병행했죠. 악착같이 노력한 결과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30kg 감량이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소위 말하는 연예인 뺨치는 외모와 몸매를 갖게 됐죠. 처음에는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부러웠지만 점점 자신감을 되찾으며 당당해지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도와준 남편이 고마웠지만 시어머니의 모욕적인 말과 제가 당했던 굴욕들, 그것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용서도 안 됐고요. 저는 이미 남편을 미워하고 있었고 받은 수모만큼 대갚음 해줘야겠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전 여자친구와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거든요. 동창 모임이 있다며 나갔다 오면 꼭 외박을 했는데 안 봐도 비디오지 않나요? 이미 저로서는 남편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질 대로 떨어진 뒤였죠.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명목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살림에 전념하라던 시어머니의 말대로 저는 회사를 그만두고 자기 관리에 전념하기로 했어요.
물론 아이를 가질 마음은 절대 없었지만요. 말을 고분고분 듣는 며느리 코스프레를 하느라 여간 고생한 게 아니었습니다. 회사 일을 그만두니 적적하긴 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어느 날 새로운 제안이 왔어요. 병원에 다녀오던 길이었는데 쇼핑몰 피팅 모델 일을 해보지 않겠느냐며 길거리에서 캐스팅을 당한 겁니다. 저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분야의 일이었고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무모한 도전이다 생각하며 눈을 질끈 감고 우여곡절 끝에 첫 촬영을 마쳤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고 저는 인터넷으로도 조금씩 유명세를 치르기 시작했고요. 제 덕분에 매출이 올랐다며 쇼핑몰 사장님이 돈을 더 챙겨주시기도 하셨어요. 얼굴이 이뻐진 탓에 사장님이 화장품 모델로 한번 해보라길래 딱 한 번 온라인 화장품 모델을 나갔거든요. 그런데 반응이 좋아서 화장품 모델까지 고정적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이 상황이 얼떨떨하기만 했어요. 길을 지나가면 알아보는 사람도 생기고 자신감이 하늘로 솟구치고 있었죠. 덕분에 돈도 직장인 월급의 2~3배는 많이 벌 수 있었고 마음의 여유도 생겼습니다. 유명한 잡지사에 떠오르는 모델계의 샛별이라는 주제로 인터뷰하기도 했고요. 제 과거 사진을 공개하며 다이어트 비결, 운동 비결 등을 숨김없이 오픈했는데 오히려 반응이 더 좋아서 쇼핑몰 매출이 급상승했다고 인센티브까지 넉넉하게 받았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을 남편과 시어머니는 대단하다며 칭찬을 해줬어요. 시어머니는 이제야 제가 정신을 좀 차리는 것 같다며 아이를 가지라고 여전한 모습이셨지만요. 친구들과 부모님은 제가 예뻐진 것보다 당당해지고 자신감이 생긴 것에 대해 축하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남편에게 복수할 날만 기다리고 있었죠. 예, 이제 좀 말이 통하는구나. 그렇게 말할 때는 듣지도 않더니 네가 무슨 바람이 불어서 오래간만에 며느리 노릇을 좀 하는구나. 곧 좋은 소식도 들려주겠지? 기대하고 있으마. 에이, 엄마는 또 잘 나가시다 왜 그러실까? 아이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 엄마는 그저 지켜보기만 하시라니까는. 우리 걱정 말고 엄마 끼니나 잘 챙겨 드시고 그러세요. 엄마 그거 오지랖이다. 이놈 새끼가 엄마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시애미가 돼가지고 그 정도 말도 못하고 산다냐? 알아서 잘 하겠다마는 그래도 어른이 노파심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무튼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으마. 사실 이제 와서 말씀드리지만 그때 남편과 저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왜냐하면 집을 구매해서 세금 문제로 1년 정도만 더 있다가 혼인신고를 하자 합의를 했어요. 물론 양가 부모님에게는 비밀로 했고요. 혼인신고를 안 했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냐며 노발대발 하셨을 옛날 분들이셨거든요. 저는 이제는 때가 된 것 같아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에게 그동안의 모든 일을 적어놓은 편지 한 통만을 남긴 채 짐을 싸서 친정으로 왔어요. 남편은 출장을 간 상태였고 전 그 사이에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죠. 그동안의 일을 모두 부모님께 말씀드렸더니 부모님은 화를 내시기는커녕 한숨을 푹 쉬셨습니다. 솔직히 화를 내실 줄 알고 조금 긴장했었거든요. 오히려 부모님은 제 결정이 그렇다면 믿어주겠다고 응원을 해주시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부모님께 죄를 짓는 것 같고 불효를 저지른 것 같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러기도 잠시 남편이 출장 갔다 돌아왔는지 전화에 불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시어머니까지 전화기를 꺼둔 탓에 부모님 휴대전화에도 불이 나기 시작했죠. 연락이 닿질 않자 친정에 찾아온 남편은 한 번만 만나달라며 애원하기 시작했어요. 친정 부모님께도 혹시라도 찾아오면 절대로 문 열어주지 말라고 채비해 놓았고요. 미정아, 이러지 말고 만나서 얼굴 보고 이야기하자 제발.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어. 나 지은이랑 아무 사이도 아니란 말이야. 네가 오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내가 전부 다 설명할게. 제발 한 번만 만나줘.
며칠을 문전박대하며 만나주지 않았어요. 지치는 법도 모르는지 하루도 안 빼놓고 친정집에 오길래 이 짓도 못할 짓이다 싶고 부모님이 괜히 피해보시는 것 같아 집 앞 호프집에서 만나자고 했죠. 맨정신에는 제대로 상대할 수 없을 것 같아 단숨에 맥주 한 잔을 들이켰죠. 아니나 다를까 저를 본 남편은 불쌍한 척을 하며 되지도 않는 변명을 늘어놓더군요. 가만히 듣자 하니 정말 가증스럽고 역겨웠어요. 미정아, 너도 알잖아.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전 여자친구 때문에 널 만나서 결혼한 게 아니야. 물론 너를 처음 만날 땐 보여주고 싶은 마음은 있었어. 하지만 결혼은 정말 온전히 네가 좋아서 한 거야. 제발 날 믿어줘. 어떻게 하면 마음을 돌릴래? 뭐? 사랑?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내가 무슨 마음으로 독하게 다이어트 했는지 알아? 이게 다 당신이랑 어머니 때문이라고. 아직도 모르겠어? 날 그렇게 무시하고 짓밟을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사랑 타령이야? 그게 무슨 말이야? 사랑 타령? 그리고 왜 갑자기 여기서 엄마 이야기가 나와? 알아듣게 좀 이야기해. 엄마가 너한테 무슨 짓을 하기라도 했어? 왜 가만히 있는 우리 엄마까지 들먹여? 엄마가 애 낳으라고 한 것 때문에 그래? 어른이 그 정도 말은 하실 수도 있는 거지. 이 와중에 시어머니 이야기를 하니 발끈하며 감싸는 모습을 보고 그나마 남아있던 정도 뚝 떨어지더라고요. 지금 상황에서 누가 갑인지 모르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멍청한 말을 할 수 있을까 의구심이 들었죠. 저 같으면 무조건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을 건데 자기 엄마 편을 들고 앉아있는 꼴이라니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었습니다. 도영씨, 아직 정신 덜 차렸구나. 나랑 결혼 생활하면서 그 여자한테 찝쩍거린 건 뭔데? 지금까지 연락 주고받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았어? 내가 바보니? 너 집들이 하던 날 친구들이 하는 소리 듣고 가만히 있더라? 내가 그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알아? 네가 알기나 하냐고. 아니 그게 아니라 미정아, 내가 이렇게 빌게. 나 한 번만 봐주라. 솔직히 결혼 전엔 네가 못생겨서 정이 안 생겼어. 그건 인정해. 그런데 결혼하고 네가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니 생각이 달라지더라고. 이건 어쩔 수 없는 남자의 본능이야. 그러니 이해해 줄 수 없겠어? 본능? 본능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당신 미쳤구나 진짜? 내가 그 여자 대용이었어? 내가 재활용품이니? 날 고작 그런 취급하려고 나랑 만나서 결혼까지 한 거야? 그래, 이제 이뻐지니까 나한테 조금 미련이 생겼나 보지? 그러게, 처음부터 엄마가 살 빼라고 했으면 내가 지은이한테 연락할 일은 없지 않았겠어? 이건 너도 잘못이 있는 거야. 그러니 우리 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자, 어? 나랑 살면서 그 여자한테 찝쩍댄 거? 이해한다 쳐. 그래,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이해해줄게. 너 차여서 나한테 들러붙은 거라며? 그럼 이해하기가 조금 쉽겠네. 어차피 아무 사이도 아니니 나한테 거하게 차였다고 생각해. 다른 여자 구해서 그 여자한테 정이라도 붙여보던가. 정말 얼토당토 않는 말이지 않나요? 어쩜 그렇게 아무렇지 않게 뻔뻔한 말을 내뱉을 수가 있는지 의문이었습니다. 머리를 열어 속을 들여다보고 싶었어요. 저는 제가 고작 그딴 취급을 받았다는 사실에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제 앞에 있던 맥주잔을 들어서 남편 얼굴에 확 부어버리고 소리치고 나왔어요. 너 따위 때문에 뺀 내 살들이 아까워. 그럼 이제라도 그 잘난 전 여자친구 만나서 결혼 생활 시작하면 되겠네. 너랑 나랑 무슨 사이라도 돼? 우리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했으니 네 마음대로 해. 이후로도 전 남편은 전화, 문자, 심지어 인터넷으로도 미친 듯이 연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전부 무반응으로 대처하니까 이번에는 시어머니가 연락을 해오더군요. 얼굴 보며 만나서 이야기하자는 말에 드러나 보려고 시댁 근처 카페로 갔죠. 카페에 들어가기 전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가만히 쳐다봤어요. 딱 봐도 어떻게 구슬려야 애가 돌아올까 하는 표정이 한눈에 봐도 느껴집니다. 저는 더 이상 휘둘리지 않을 자신이 있었기에
마음을 가다듬고 당당하게 카페 안으로 들어섰어요. 여차하면 머리채도 잡히겠구나 각오하고 예상하면서요. 잘 지내셨죠? 저는 도영 씨랑 이야기가 끝난 걸로 아는데요. 도영 씨한테 전해들은 이야기 없으신가요? 저한테 더 하실 말씀이라도 있으신가요? 설마 여기서 더 살 빼라는 말씀하시려고 온 건 아닐 테고. 예. 너는 정신이 있는 애니 없는 애니? 이혼이 그렇게 쉽니? 어떻게 종이에 띡 몇 자 끄적여 놓고 집 나가서는 이혼하자는 말이 그렇게 쉬워?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지만 그래도 네가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솔직히 네가 진작에 관리하고 남자 마음을 사로잡을 줄 알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다. 쉽냐고요? 저한테는 쉽죠. 어려울 것도 없는데요. 말이 나와서 얘기하는데요. 도영 씨랑 저 어차피 혼인신고도 안 한 사이인데요. 그냥 사귀다가 헤어진 거죠. 아니, 정확하게 말하자면 제가 도영 씨를 찬게 되나요? 제가 혼인신고를 안 했다는 말을 하니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더군요. 정말 모르셨던 눈치였어요. 저야 그렇다 치지만 헤어진 마당에 얘기는 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저는 아쉬운 것 없었지만요. 도영 씨가 혼인신고 이야기는 안 했나 보네요. 어머니, 아니, 아줌마, 뭔가 대단히 착각하고 계시나 본데 우리 아무 사이 아니거든요? 저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시고요. 댁내 아드님 간수나 잘하세요. 뭐? 아줌마? 야, 너 말 다 했어? 그래도 내가 너 시어머니였던 사람인데 어떻게 뭐? 아줌마? 나 참 기가 막혀서. 너 가정교육을 그렇게 받았니? 네 부모가 그렇게 가르치던? 못생긴 거 잘난 우리 아들이랑 결혼시켜줬더니 은혜도 모르는 이 배은망덕한 것. 진짜 뭘 모르는 건 아줌마예요. 저기요. 댁 아드님이 나랑 같이 살면서 전 여자친구한테도 빌빌거린 거 모르세요? 나한테 와서 이럴 게 아니라 아드님을 잡으셔야지. 그리고 뭐? 교육? 그럼 그쪽은 교육을 참 잘해서 결혼하면 다른 여자한테 찝쩍대라고 가르쳤나? 앞으로 한 번만 더 연락하면 나도 가만히 안 있어요. 알겠어요? 아니, 얘는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러지 말고 내가 다 잘못했으니 다시 올라오거라. 도영이 어디에 한눈 못 팔게 잘 잡고 있을 테니까 나 믿고 다시 시작하자꾸나. 내 약속하마. 한 번만 더 찾아오면 간통죄던 상간녀 소송이던 고소할 겁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도요. 혼인신고만 안 했지. 주변 사람들은 이미 결혼식 왔다 갔고 집들이도 했고 집도 같이 샀고 그 사람들이 다 증인이에요. 어디 한번 물어볼까요? 버젓이 아내가 살아있는데 전 여자친구 못 잊어서 만나러 다니는 불륜남 어떻게 처리할지? 아니 미정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하니? 그러지 말고 내 이야기 좀 들어보렴. 내가 조금 전에는 흥분해서 막말을 했어. 실수했다 아가. 서로 살아가면서 실수를 한 번쯤 하길 마련이야. 서로 이해하며 넘어가 줄 수는 없겠니? 친척들 얼굴은 어떻게 보고 또 도영이가 망가져가는 꼴을 나더러 어떡하라는 소리니? 그건 아줌마가 알아서 하셔야죠. 그것까지 제가 신경 써야 될 이유가 있나요? 저한테 그렇게 살 빼라 애가져라 했던 분은 어디 가셨어요? 이제 주제 파악 좀 되셨으면 댁에 돌아가셔서 아드님 회초리를 치시던지 가둬놓고 패시던지 정신 좀 차리라고 해주실래요? 저는 더 이상 상대할 가치도 못 느꼈습니다. 그럴 힘도 없었고요. 잔뜩 소리를 치고는 연락하지 말라며 자리를 박차고 나왔어요. 너무 연락을 해대는 통에 저는 결국 휴대폰 번호를 싹 다 바꿔버렸죠. 친정집에 더는 찾아오지 못하도록 다른 지역으로 이사까지 갔고요. 정말 진절머리가 난다는 말이 이런 데서 나오나 봅니다. 다행히 그 뒤로 더는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저는 서울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제주도로 터전을 옮겼어요. 모델 일을 하며 충분한 돈을 모았기에 제주도에서 좋은 풍경을 보며 여유롭게 생활하고 싶었거든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고 마음의 안정을 되찾고자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에 작은 정원이 딸린 전원주택을 사서 정착하게 되었죠.
제주도에서 잠시 휴식기를 가지며 저를 위한 여행을 시작했어요. 여행이라고는 별다를 것 없이 혼자 영화를 보기도 하고요. 서점에 들러 책을 사 카페에서 커피 한 잔을 하며 독서를 즐기기도 했고요. 탁 트인 바다를 보며 그림을 그려본다든지 사진을 찍는다든지 제주도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죠. 그러다 여행을 하며 자주 들리던 카페 사장님과 친분이 생겼습니다. 제가 은근 고지식해서 한 가지 메뉴에 꽂히면 그 메뉴를 파는 가게에서만 사 먹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날도 어김없이 늘 먹던 메뉴를 주문하려고 했습니다. 늘 혼자 오시면서 같은 메뉴만 주문하시던데 이번에는 제가 추천 좀 드려볼까요? 저는 제가 먹던 것만 먹어서 어떤 게 좋은지 모르겠네요. 감사하지만 추천해 주실 만한 메뉴가 있나요? 무가당 주스만 드시길래 이번에는 달달한 커피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따뜻한 바닐라 크림 라떼 어떠세요? 제가 제일 추천드리는 메뉴예요. 그 일을 계기로 카페에 자주 방문하며 사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5살 많았고 원래 제주도가 고향인 사람이었습니다. 대화를 하다 보니 이야기를 경청해 주시는 모습이 마음이 참 따뜻한 사람인 걸 느꼈어요. 저에게 제주 생활을 하며 불편한 것이 있으면 얼마든지 터놓고 이야기하라고 해주셨고 실제로도 많이 챙겨주셨죠. 카페에 자주 방문하며 사장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요. 알고 보니 사장님은 저와 비슷한 아픔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저에게는 사장님이 더욱 공감과 위로가 되는 존재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제주도에서 생활하며 여전히 모델 일을 꾸준히 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한 해외 잡지사에서 저를 인터뷰하고 싶다며 제의가 들어온 게 아니겠어요? 남들도 다 알만한 유명한 대형 잡지사라 저는 잔뜩 긴장한 채 인터뷰에 응했고요. 원래부터 모델 일을 했던 게 아니고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도 없는 터라 많이 긴장했죠. 그런 저를 가족들과 카페 사장님은 응원을 해주셨어요. 그 잡지사에서는 제가 모델 일을 하게 된 이유에 대해 인터뷰를 했습니다. 지난번과 같이 제 과거 사진과 함께 있는 그대로를 보여드렸어요. 처음부터 원해서 갖게 된 직업은 아니지만 지금의 저를 있게 한 건 과거라고 하면서요. 결국 그 인터뷰가 계기가 되어 저는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패션쇼에 초대받게 됐습니다. 명품 브랜드는 아니지만 의류 화보도 찍게 되었고요. 제주도와 서울, 외국으로 가며 정말 바쁘게 2년 정도를 보냈죠. 힘이 들고 지칠 땐 언제나 뒤에 카페 사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마음이 통해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고요. 그런데 뜬금없이 잊고 지냈던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의 소식을 접한 전 남편은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고 싶었는지 제주도로 저를 찾아왔습니다. 바뀐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전 시어머니의 연락도 오고요. 여긴 웬일이야? 무슨 염치로 당신 여기로 오는 거야? 정말 나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 찾아오지 말아야지. 내가 유명해지니까 탐이 나디? 미안하지만 더 이상 당신과 엮이고 싶지 않으니 그만 가줘. 나도 이렇게까지 하는 거 정말 싫어. 하지만 어쩌겠어. 이미 내 마음은 너한테 있는걸.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잘해보자. 어머니도 그걸 바라시고. 같이 서울로 가서 예전처럼 행복하게 잘 살자, 미정아. 결국 아쉬워서 온 거겠지. 내가 예뻐지고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니까 그제야 며느리 취급하고 싶으시다던? 너는 또 뭔데? 난 더 이상 너희들 상대할 가치를 못 느끼겠으니까 험한 꼴 당하고 싶지 않으면 당장 꺼져. 뭐? 험한 꼴? 너희들? 너 정말 이렇게 나올래? 너 그 카페 사장이랑 무슨 사이야? 너 나 몰래 남자도 만났어? 이거 안 되겠네. 오냐오냐 해줬더니 아주 끝까지 기어오르네. 너야말로 험한 꼴 당하고 싶어? 좋은 말 할 때 순순히 내 말대로 해. 정말이지 등산 동아리에서 처음 만났던 그 다정다감했던 남편이 맞는지 의심스러웠어요.
정말 한순간에 눈빛이 변하는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나 싶었다니까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겁이 나지 않았습니다. 꿀릴 게 없었거든요. 열차 끝난 뒤에 태워달라 하소연하면 무슨 소용이냐고요. 저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미 우리는 끝난 사이야. 집착하지 말고 돌아가 줬으면 해. 좋게 말할 때 각자 갈 길 가자. 이제 와서 왜 이러는 거야? 남편이 자기 마누라 덕 좀 보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될 일이야? 너도 아마추어같이 왜 이래? 괜히 버티지 말고 당장 나랑 서울 가자. 이리 와. 왜 이래 도대체? 우리 이미 끝난 사이라고 몇 번을 말해? 너와 나 혼인신고도 안 한 남이었어. 아니, 남보다 못한 사이였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으면 이렇게 찾아오면 안 되지. 이거 나 놓으라고. 전 남편이 갑자기 제 손을 잡아 끌며 막무가내로 데리고 가려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이러다 무슨 일이 나겠다 싶었습니다. 점점 힘은 빠져가고 거의 전 남편에게 끌려가다시피 실랑이를 하고 있는데 카페 사장님이 나타나셔서는 남편에게 주먹을 휘두르셨어요. 사장님은 이게 무슨 짓이냐며 남편과 몸싸움을 하셨고 주민들의 신고로 경찰이 오고 파출소로 연행된 뒤에야 멈출 수 있었습니다. 전 남편은 파출소에서 사장님에게 콩밥 좀 먹어보라며 절대 합의는 없다고 큰 소리를 쳐댔고요. 당사자였던 저는 제가 오히려 당할 뻔한 건데 사장님이 구해주신 거라고 말씀을 드리니 상황이 역전되어 그 사람은 저희가 합의를 해주지 않으면 꼼짝없이 철창에 갇혀 지낼 신세가 되었죠. 다시는 찾아오지 않고 연락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합의를 해주었고 사장님과 저는 터덜터덜 집으로 왔습니다. 사장님에게는 별다른 저의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이 상황에 대해 의문을 품고 계셨어요. 저는 미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며 그동안의 이야기를 전부 해드렸죠. 미정 씨, 그걸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내가 그렇게 못 믿어왔어? 내가 마침 그 앞을 지나가지 않았으면 미정 씨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왜 이렇게 사람을 불안하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사람을 걱정시키냐고. 죄송해요, 사장님. 말할 분위기도 아니었고 그렇게 좋게 끝난 일은 아니라서 선뜻 말하기도 죄송했어요. 제 과거를 다시 생각하기도 싫었고요. 제가 과거를 이야기하면 사장님도 저를 안 좋게 생각하실까 봐. 미정 씨 참 미련하다. 이렇게까지 말하는데 모르겠어? 이제 알 때도 되지 않았나? 나 미정 씨 많이 좋아해. 난 앞으로 미정 씨가 내 눈앞에서 이런 위험한 일 겪는 거 못 참겠어. 이 상황에서 할 말은 아니지만 앞으로 남은 인생 나와 함께 걸어가 보지 않겠어? 사장님,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줄은 몰랐어요. 저는 아직도 제가 보잘것없다고 생각했는데 좋게 생각해 주셔서 감사해요. 든든한 제 편이 생겨서 기분이 좋네요. 앞으로도 잘해봐요. 그렇게 사장님과 저는 부부의 연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가족들과 모여 식사를 하고 사진을 찍는 것으로 결혼식을 대체했고요. 지금까지 제주도에 정착하며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답니다. 작년에는 딸아이도 태어나 지금은 2살이 되었고요. 여전히 모델 일을 하고 있고 육아와 병행하려니 여간 힘든 게 아니지만 정말 행복하고 즐겁게 일하고 있답니다. 전 직장 동료의 말을 들어보면 전 남편은 이리저리 선을 보러 다니기 바쁘다더군요.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꾸려나가도 모자랄 나이에 어머니 등살에 떠밀려 선을 보러 다니는 꼴이란. 아무튼 이렇게 저는 과거를 뒤로한 채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물론 그때 그 일이 생각 안 나는 건 아니에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제 인생의 일부이기도 하니깐요. 그런 말이 있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라고.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건 외형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내면인 것 같아요. 외모로 기준을 잡고 살아가다 보면 드넓은 세상에서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그 외모를 사랑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을 내 곁에 두느냐는 내 성격과 마음으로 결정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사람의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깊은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조금만 노력하시면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소중한 인연을 만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외모가 어떻든 간에 당신은 존재 자체만으로도 특별하고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저의 긴 사연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셨으면 좋겠어요.